일반적으로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파이썬과 R이라는 것을 씁니다. 파이썬, R 이렇게 쓰는데요. R이라는 것은 통계에서 시작한 언어고요. 파이썬이라는 것은 제너럴 프로그래밍 랭귀지입니다. 제너럴 프로그래밍 랭귀지라는 것은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하고 웹도 개발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파이썬에서는 빅데이터 분석도 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 AI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언어고요.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게 나온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1980년대 말에 나왔네요. 그죠? 네, 이때 말에 나와서 지금 굉장히 그 인기가 좋죠.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인기가 좋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매우 단순합니다. 단순하고요. 가독성도 굉장히 좀 뛰어납니다. 오픈소스 모델이고요. 이 소스 코드를 중간원으로 변환해서 쓰는 인터프리터 대화형 언어라서 좀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뒤에 장점이 나오네요. 객체지향 언어고요. 다른 언어들보다 객체지향 언어치고는 굉장히 간결합니다. 네, 굉장히 간결하고요. 그 다음에 구문이 굉장히 규칙적이면서 블록 구조로 들어쓰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칸 들여서 가지고 문장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한 칸씩 이렇게 들였으면 얘네들은 블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블록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if 라고 쓰고 한 칸 들여쓰잖아요. 그러면 이 if 구문 안에 뭐 and가 있다면 and if가 있다면 여기에 들어와 있는 한 칸씩만 이렇게 들였으면 if라는 구문 안에 다 포함된다라고 이해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연 언어처럼 굉장히 자연스럽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굉장히 좀 쉬운 편입니다. 다른 언어들보다. 파이썬은 설치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이썬을 다운로드를 여기 받으시면 되고요. 파이썬 자체를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 쓸 수 있지만 이 아나콘다라고 해서 파이썬을 배포판으로 만들어 놓은 좀 뭐 유용한 패키지들까지 같이 넣어서 그리고 통합 툴이라 그러죠. 통합 개발 툴 같은 것들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같이 배포한 아나콘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서 쓰실 수 있고요. 설치는 이제 쉽습니다. 그냥 클릭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파이썬 프로그램 코드를 짤 때는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걸 쓸 겁니다. 네, 주피터 노트북을 쓸 거고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블록을 처리해 가지고 쓰실 수가 있어요. 네, 이건 뭐 한번 써보시면 금방 이렇게 익숙해지실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실습은 저 파이썬 프로그램, 파이썬 혹은 아나콘다를 설치해서 쓰지 않고요. 로컬 PC에 쓰지 않고 콜랩이라는 것을 쓸 겁니다. 콜랩은 보시는 URL에 접속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콜랩을 쓰실 때는 구글 계정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구글 계정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이 URL로 접속을 하면 콜랩에 대한 이런 설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이런 가이드들이 나옵니다. 여기 이 부분이 이제 파이썬 코드하고 실행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콜랩이라는 것은 여기 적혀 있네요. 브라우저 내에서 파이썬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툴이고요. 여기 별도의 구성이 필요하지 않고, 구성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건 라이브러리 뭐 이런 거 설치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GPU, 이게 성능이 좋은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죠. 이런 거 액세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 작업을 매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공유할 수가 있고요. 네. 콜랩에서 이제 파이썬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각화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를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콜랩의 특징인데 앞서 뭐 제가 언급한 내용이라서 몇 가지만 얘기하자면, 자, 요거는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피터 노트북, 이게 파이썬 개발을 하기 위한 툴이죠. 이거보다 더 좋은 기능들을 제공해 주는데, 목차 기능이나 마크다운 같은 이런 기능들 있죠.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줍니다. 이거는 뒤에 가서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주의사항은 뭐냐면 이게 최대 세션이 12시간 유지가 돼요. 그래서 한번 실행해 놓고 12시간까지 밖에 안 간다는 얘기죠. 제가 밖에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는 12시간 가지고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콜랩 유료 서비스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드웨어 자원 이용이 완전히 보장이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콜랩 사용법은 우선 구글 계정이 있어야 되고요. 구글 계정 있어야 됩니다. 여기 상단에 메뉴가 있고요. 여기 텍스트 셀을 만들 수 있고 코드 셀이 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로 만져보면 금방 익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노트라고 해서 여기 새 노트라고 해서 이런 새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코드를 짤 수가 있고요. 네, 코드를 이렇게 새 노트를 만들어서 여기 언타이틀드죠. 새 노트를 만들어서 코드 입력 후에 실행을 하면 됩니다. 실행은 Shift Enter 누르면 되고요. 혹은 여기 이 화살표 이걸 눌러서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 실행될 때는 자원 할당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구글 자원 구글 클라우드죠. 클라우드로 연결을 합니다. 이게 별도로 연결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실행하면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냥 실행하면 바로 연결시켜 가지고 자원을 할당 받습니다. 네, 그리고 파일 네임도 여기 클릭해 가지고 그냥 변경하면 되고요. 그리고 저장을 할 때는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뭐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한 거를 다운로드 해 가지고 로컬에 저장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구글 드라이브죠. 이거는 지금 구글 드라이브에서 콜랩에 접속하는 거예요. 구글 드라이브에 만약에 이런 hello.ipynb라고 해서 이런 파일을 만들어 놨다. 그러면 우클릭을 해서 오픈 위드 콜랩 하면 콜랩에서 열립니다. 구글 드라이브와 콜랩이 연동되는 형태죠. 연동되는 형태입니다. 네, 여기 나와 있네요. 만약에 처음 연결될 경우에는 이렇게 클릭해 가지고 한번 설치해 주는 작업을 해줍니다. 설치라고 해야 되나요? 콜랩을 연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세팅하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콜랩을 실행할 때는 이 CPU 환경에서 실행이 됩니다. 파이썬이 실행될 때는 CPU 환경에서 실행이 되고요. CPU 환경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이미지 분석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그러면 CPU가 아니라 GPU 혹은 TPU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런타임 유형을 변경하는데요. 여기 상단 메뉴에 런타임에서 런타임 유형 변경 클릭하고 여기 하드웨어 가속기로 GPU 혹은 TPU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GPU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요. TPU는 구글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구글에서 만든 TPU 같은 걸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코드나 텍스트, 설명이죠. 이런 것들을 추가하고 싶으면 더하기 버튼 눌러가지고 추가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마크다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왼쪽 편이 목차예요. 목차. 이런 목차들을 구성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설명을 다 할 수도 있습니다. 목차나 설명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의사소통의 수단이잖아요. 의사소통 수단인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남기는 이유는 데이터 분석 작업이 혼자서 할 수도 있지만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 공동 작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샵 버튼을 이용해서 마크다운을 입력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 볼드체로 여기 있네요. 그죠? 볼드체로 이렇게 뭐 글자 크기도 키우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마크다운을 지정하면 이게 목차로도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왼쪽 화면에서 이 목차를 클릭하면 바로 그 위치로 이동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